간암을 이기기 위한 음식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식사 원칙은 무조건 잘 먹는 것이다. 특히 간암 환자의 경우 간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간의 재생을 돕는 식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본은 철저하게 암 환자는 흔히 체중이 감소한다. 대사작용의 변화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욕 저하, 설사, 구토, 오심, 탈수 등에 의해 빚어진다. 체중 감소는 환자를 허약하게 하고 암에 대한 저항력과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을 견디기 힘들게 하고 감염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체중 감소를 막으려면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쉽게 조리하되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요리법과 간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 끼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음식 위주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요법의 목표는 적당한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 결핍을 바로잡음으로써 간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아있는 간 기능을 최대한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분한 열량이 필요하다. 식사량이 부족하면 체중이 줄고 팔과 다리의 근육이 소모된다. 따라서 세끼 식사를 거르지 말고 밥과 육류, 채소를 골고루 먹도록 한다. 식사량이 부족할 때는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열량을 보충한다.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간세포의 재생 및 면역세포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환자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체중이 60에서 70kg일 경우 하루 6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끼 고기 80g, 탁구공 2개 크기 또는 생선 50g, 작은 한 토막, 달걀 1개, 두부 6분의 1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먹도록 한다. 간혹 단백질을 섭취하면 암이 빨리 자라서 채소 위주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간암 환자의 경우 영양소와 열량을 암에 많이 빼앗기면서 식욕이 떨어져 영양의 불균형이 올 위험이 많아 단백질의 적절한 보충이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 몸이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당질은 충분하게. 당질은 열량을 공급하고 단백질을 세포의 재료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주식으로 밥이나 감자 등을 먹고 식사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과일, 꿀 등의 농축된 당질도 섭취하도록 한다. 지방은 적당하게 먹어두자. 지방 또한 주된 열량 공급원이니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특히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요리할 때는 가급적 참기름이나 들기름, 식용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토가 심하거나 췌장부전, 담즙 대사 이상이 동반된 경우 또는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름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영양소의 대사 조절이나 생리적인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항암 효과를 높여준다. 따라서 가능한 수시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풍부하게 먹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단 식도 정맥류가 동반된 경우에는 질기거나 거친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 민간요법은 믿지 마라.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각종 달인물, 액기스류, 한약재 포함 즙류 등은 자칫 독성 간염을 유발하여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 밥맛을 잊어버렸다면
여러가지 색깔의 채소, 파프리카, 피망, 고추, 파, 마늘 등과 과일, 토마토, 레몬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식욕을 돋운다. 고소한 맛, 참기름, 들기름, 상큼하고 새콤한 맛, 레몬즙, 과일즙, 단맛, 꿀 등 좋아하는 맛과 냄새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는 영양성분이 비슷한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조리 방법을 변화시킨다. 고기 맛에 거부감이 있을 때는 생선, 달걀, 두부 등을 이용하고 고기를 조리할 때 포도주, 과즙 등을 사용한다. 너무 뜨거운 음식은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온에 가깝거나 비교적 차게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배에 물이 차거나 부을 때 복수와 부종이 있는 경우 체내 수분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 염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열량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염분만을 줄이겠다고 한두 가지 식품으로 간단히 식사를 대신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의 무모한 방법은 피해야 한다. 간을 싱겁게 하면서도 평소 식사량은 유지해야 제대로 된 저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염분이 많아서 조심해야 될 식품을 보면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 등의 염장식품, 간이 되어 있는 국물류, 찌개탕, 국 등 화학조미료, 베이킹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음식, 치즈, 베이컨, 햄,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염분은 줄이면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나요? 후추,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카레가루 등 여러가지 양념을 사용하여 싱거운 맛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신맛과 단맛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새콤달콤하게 조리한다. 적은 양의 소금을 모든 반찬에 넣기보다는 한 가지 음식에 집중적으로 간을 하는 것이 먹기에 좋다. 조리하면서 음식 간을 하지 말고 식사하기 직전에 간을 하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염분 섭취를 줄이자. 식탁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 김치는 작게 썰어 놓아 일의 섭취량을 줄인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젓갈비의 경우에는 채소, 무, 미나리, 당근을 섞어서 섭취한다. 음식 조리 시 화학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식도 정맥류가 있는 경우 정맥류의 충혈 정도가 심하거나 정맥류 출혈로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 건 오징어류, 잡곡류, 견과류, 튀김류, 마른 과일 등 섬유질이 많은 생채소 등을 피하고 연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진밥, 살코기, 부드러운 나물, 잘 익은 과일 등을 먹는 것이 좋다. 간성혼수, 간성뇌증가 왔어요. 간성혼수의 원인과 개인의 간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간성혼수가 발생하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일 3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제한을 하여 섭취해야 하고 특히 보신탕, 추어탕, 진한 사골국, 장어즙, 붕어즙 등의 단백질 농축 식품은 삼간다. 증세가 호전되면 단백질 양을 점차 늘려 섭취한다. 하지만 간 기능이 현재 저하되어 있는 환자, 짧은 간격으로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반복해서 발생하는 환자, 간성혼수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환자 등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단백질 섭취 변화에도 간성혼수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도 당질과 지방이 풍부한 밥, 주식류에 식용기름을 사용하여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3고는 필수. 3고, 고열량, 고단백, 고비타민을 3고라고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3고라고 해서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적은 식사량이더라도 열량이 높고 담백하면서도 비타민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모자라게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암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간암을 이기기 위한 식사요법이라고 하면 까다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 환자별 치료 방법이나
개인의 특성 심리 상태와 기본 체력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3고 원칙, 즉 고단백, 고열량, 고비타민이다. 비타민은 듬뿍, 비타민이 암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은 몸에서 영양소의 대사 과정에 필요하고 생리활성 물질로도 작용한다. 이 원칙을 전제로 개인별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면 된다. 간에 좋은 식단은 양질의 단백질이 든 음식과 충분한 열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든 음식 등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 자신은 물론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이 기본 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상황별로 대응하는 맞춤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 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알부민, 혈액 응고, 인자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 및 섬유화 등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합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음식으로 통해 보충해주지 않으면 간 조직의 재생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백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간성 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양을 제한하여야 한다. 열량을 높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모두 간에서 대사되어 열량으로 전환된다. 간 질환 환자에게는 이러한 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염증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열량 소모가 많아 자연스럽게 열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열량으로 전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단백질이 더욱 모자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질환 환자는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는 식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도 빼먹지 마세요. 간은 많은 비타민을 저장하고 활성화시켜 각종 영양소의 대사작용이나 생리적인 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간질환 환자는 이러한 기능이 떨어져 대사작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인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입안이나 식도가 손상되면 씹고 삼키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죽이나 미음, 곱게 다진 고기나 생선, 푹 삶은 채소, 시지 않은 과일이 좋다. 입안이 쓰린 경우에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좋으며 뜨거운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다 먹은 후에는 입안을 헹구어 청결을 유지한다. 장내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장내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은 마른 콩류, 아보카도, 브로콜리, 밤, 호두, 우유, 무, 멜론, 시금치, 맥주, 사과, 사과주스, 오이, 옥수수, 생선, 감자, 치즈, 매운 음식, 후추,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등이다. 식사량이 줄고 복수가 차면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 데다가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간 경변이 심한 간암 환자는 변비 외에 간성 혼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변비를 방치해서 안 된다. 장을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곡물빵, 과일, 채소 등이 좋으며 적당한 운동과 부드러운 복부 마사지가 필요하다. 복수나 부종이 없는 환자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하루에 8에서 10컵 이상,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마신다. 푸른 주스, 서양 자두 주스도 도움이 된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므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식품의 구입, 보관,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관리한다. 한번 얼었다가 녹은 냉동식품,
녹슬거나 찌그러진 캔 제품도 구입해서 안 된다.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비브리오 감염 치명적이므로 굴이나 조개, 대합류는 피하고 생선이나 해산물도 완전히 익혀서 섭취한다. 과일과 채소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하는데 특히 뿌리나 줄기의 시작 부분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남은 음식이 상온에서 보관된 경우 아깝다고 무조건 먹다가는 식중독이나 장염과 이로 인한 폐혈증으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한다.